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공작단,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두 분입니다.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해주시죠. 네, 역사학계의 닥터 스트레인지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행노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촐하지만 저희 세 명이어도 충분히 오늘은 충분히 마이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백년 선생님이 오시기로 해놓고 빠지셨다는 거. 네, 집안일 때문에. 네, 집안일 때문에 빠지셨다는 거 정도 말고는 괜찮습니다. 오늘 허철령 감독의 2006 사라지지 않는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의 시민발굴 사업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한국전쟁기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발굴단의 목표는 인간을 구성하는 206개의 뼈를 찾아 학살당한 자들이 산자와 온전히 이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시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민간인 학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땅속에 가려져 있던 뼈를 찾아내는 섬세한 손길에서 역설적으로 한국전쟁의 아픔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는 한국전쟁이 사실은 여전히 발밑에 있으며 그동안 말할 수도, 찾을 수도, 애도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는 6월 21일부터 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역사 학계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도배가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라도 천년사와 관련된 문제를 오늘부터 2주간 다룰 예정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기도 한데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 사실 근데 복잡한 거를 풀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라. 제가 아까 저희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네. 소울 선생님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 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 저는 원래 처음에 조롱을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항상 이런 방송을 할 때 너무 조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져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네. 여러 것들한테 이게 조롱이 이 조롱을 안 하는 것이 불가능. 전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저는 웬만하면은 오늘은 뭔가 좀 어떤 그런 손석희 씨랄까요? 아니면 살아야겠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혼자 빠져나가겠다. 아니요. 왜냐하면 괜히 제가 이런 식으로 비웃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대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누가 그래요? 댓글 그들을 옹호하는 댓글에서. 네. 그럼 그 말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학술 의견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를 보고서 비난을 하거나 혹은 욕설을 하거나 조롱했다고 해서 그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욕하려고요? 욕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욕은 보통 제가 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녹음하러 오기 전에 그 광주 MBC에서 토론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아니 그냥 사전에 네. 그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강래 선생님이 그 출연을 하셨는데 제가 전남대 보니까, 사학과 선생님이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너무 점잖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신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학회에서 학자들 상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품위는 굉장히 유지를 해주셨지만 상대방은 악다구니를 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 언밸런스라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몸에 똥칠하고 뒹굴고 있는 사람 상대로 아무리 고상한 얘기로 해도 사실 그런 자리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학술대에서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김지현 선생님 잘하시는 거 조롱하세요. 그리고 일단 어그로 좀 끌고 가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낙랑구 문제 가지고 2017년인가 16년에 얘기했을 때 저희는 겪어봤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학술이 아니라 사입이다, 사기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도 많은 학계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덕일 씨를 일종의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학문 연구를 한다. 그래서 학자 대 학자로 뭔가 이렇게 학술 토론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왜 니네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입이라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겪어보면 이제 아는 거죠. 지금 겪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광래 선생님이 제가 뭐 직접 얘기를 나눠본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큰 충격을 네. 지금 받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이 학자 대 학자로 선생님도 그 방송에 나가서 이덕일 선생과 우리 어쨌든 이 문제를 여기 짧은 방송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길게 한번 토론을 또 자리를 마련해 보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나오시는데 전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안 제가 해가지고 직접 통화를 제가 했거든요. 이강래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시리에 빠져 계시고요. 일단 그래요? 실수했다. 일단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왜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죠. 왜 그렇게 말이 동등하게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결론이 나든 간에 너무 좋아요. 이도희 씨는 방송에 나와서 1대1로 지금 됐죠. 네? 뭐 어디 그 지자체에서 마련해준 학술 토론에서 1대1로 지금 자리 마련해가지고 대등하게 토론했죠. 사진 찍히고 기사 대등하고 기계적으로 중립시켜서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 계시고요. 원래는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다가 정말 몸이 안 좋아지셨대요. 정말로 충격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좀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셔서 오늘 나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 중간중간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소울 선생님이 이덕일 씨라고 부르는 것도 참 놀라웠어요. 왜요? 저는 이덕일 씨라고 안 하고 그냥 이덕일이가 이렇게 되는. 저는 이덕일이 이렇게 합니다. 예, 이덕일이. 자, 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손석희 선생님의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저 이덕일한테 고소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아무튼 전라도 천년사 논란이라고 할까요? 뭐 사태라고 할까요? 뭐 사태 정도가 되겠죠. 전라도 천년사 사태에 대해서 다룹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지금 엎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일단 편찬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광역으로 꾸려져 있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 자체가. 일단 여기에는 역사와 문화, 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맞네요. 집필진으로 참여를 했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까지 공동으로 역사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34권, 34권에 13,559쪽에 달하는. 못 읽겠네. 너무 많은데? 이걸 모든 거를 이북으로 공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전라도 천년사 이렇게 치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근데 이제 PDF 파일로 공개된 건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제 돼서 클릭하면은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넘겨가면서. 자, 근데 전라도 천년사가 이 제목과는 맞지 않게 사실은 전라도 5천년사를 다루고 있는데 왜 이름이 전라도 천년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있죠.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이 제도인 도제. 이 도제가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전라도를 처음으로 획정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라도가 탄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가 이제 1000년이 되는 걸 기념하여 2018년에 이걸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요게 약간 좀 타이밍이 애매하게 됐네요. 왜냐면은 책이 완성이 그러면은 2018년에 완성이 되는 게 딱 맞는데. 그렇죠. 근데 2018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 생각을 미처 못했네. 그렇죠. 늦게 생각을 했네. 2015년쯤에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조금 늦게 생각한 거죠. 전라도가 태어난 지 이제 1000년이 됐으니 시작을 해보자.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래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런 걸 왜 태클을 거시죠? 태클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좀 생각이 빠른 사람이 있다면 미리 그걸 생각해서 딱 1000년 기념하면서 출간을 해야지 멋있는데. 짜잔 하면서 이때 딱 나왔으면. 근데 이제 그때서야 우리 안 했네? 그렇죠. 하자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게 눈에 선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전라도 천년사가 곧 공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 때쯤부터 요게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책의 일부 내용에서
전라도 땅을 네. 마치 일본 비웃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비우세요. 네. 예. 마치 일본 땅이었던 것처럼 서술한다고 비판을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아마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 공개 청구 그렇죠. 그거를 해가지고 미리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거 경과를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네. 2022년에 이제 공개가 되도록 했는데 2021년 1년 이제 한 1년 정도 앞서서 2021년 12월 16일 날 전라도 천년사 편찬의 성과와 의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도 했었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충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 일본 서기 관련 발표 내용이 없었대요. 왜냐면 이게 전체 역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일본석이라는 것은 메인 테마가 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틀 뒤에 네.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논란 언론 보도가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네. 이틀 뒤에 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제 기랑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야 고분군 김웅국 문화재청 정보공개 청구와 연관하여 전라도 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 연대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요게 나중에는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 연대라는 이름으로 네. 확장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요 분들이 주로 이제 선봉에 서가지고 네. 쭉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내셨던 거죠. 네.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500만 전라도민 연대가 출범하게 된 게 올해 1월입니다. 근데 진짜 500만 명이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500만 전라도이니까 마치 그 대표인 것인 양 출범식을 한 거잖아요. 자칭이잖아. 그 자칭이죠. 예. 자칭이죠, 자칭. 예.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쭉 계속 광주시 의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라도 도의회라든지 아니면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천년사 전라도 천년사가 재편찬돼야 된다. 다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거나 네.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같은 것들은 이제 꾸준히 이제 해오고 있는 건데 네. 요거에 맞서서 이제 요거를 받아서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분들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진짜 살펴봤어요? 이분이 뭐 지역 의원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뒤에 이제 말씀드릴 무슨 네. 토론회 이런 데도 나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살펴보고 나온 거예요? 확실합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도록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나온 거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라도 천년사가 남원 지역을 기문으로 장수 지역을 반파로 해남 감진을 친미다래로 구례 순천을 사타로 그러니까 이 나온 지역 이름들이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일본서기 표기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역사서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다 따지면은 이제 뭐 디테일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야마토 외 세력이 영산강 유역을 지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두 분 다 아무 말? 누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의원의 네. 시사 인터뷰 오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라도 천년사가 곳곳에 식민사관에 근거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되는 일본서기의 기술 내용을 사용해서 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영산강 유역을 뭐 야마토가 지배했다. 야마토 외가 전라도에 있었다. 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있고요. 영산강 유역의 석실 장고부는 외인들이 전라도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했던 무덤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얘기했을 때 네. 이제 저희 학자들은 네. 사실은 저런 중요한 워딩에는 각주를 달죠. 네. 자, 이 책에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시해 줬습니까, 이분이?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부분인가 이게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전라도 천년사 선사 고대 3권 부분에 네. 149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네네. 여기에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에 지금 현재 있는 네.
장고분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 일본 지역에서 고대에 많이 났던 무덤 형태, 네. 예, 그걸 가지고 있는 무덤들이 해남이라든가 뭐 영산강 지역 쪽에 지금 몇 개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누가 지금 무덤을 만든 것이냐.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 측에서 이 무덤들을 외인들이 한반도 남부를 임날분부설에 따르면은 한반도 남부를 점령한 다음에 그 남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외인들의 무덤을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을 했다라고 저쪽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산강 유역에 대해서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장고분 혹은 전방 후원분을 과연 이 전라도 천년사에서 어떻게 지금 서술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서술했는가 한번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전라도 천년사 선사고대 3권 149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최근에는 장고분이 축조되었던 전라도 지역을 국가 간의 경계가 형성되기 이전 시기에 규슈에서 확정되었던 경계지역으로 본다는 견해가 일본에서 나온 바 있는데 이 역시 무리한 견해이다. 장고분이 축조되었던 전라도 지역은 15개 정도의 마지막 마한 소국들이 존재하였고 야마토 왕권이 일본 열도에서 일원적인 지배체제로 확립한 것은 이와이 전쟁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 야마토 세력이 전라도 지역을 영역화하였다는 주장은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전라도 천년사 선사고대 네. 3권 149조. 네, 이게 그럼 뭐죠 이게? 그러니까 전라도 안 천년사에는 보셨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을 뿐 네. 아니라 이 장고분이 야마토 왕권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네. 주장은 틀렸다. 네. 우리는 인정 못한다라는 내용이 실제로는 전라도 천년사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는 야마토 외가 그 전라도 지역에 그 지역을 지배했었고 그래서 그 장고분을 만든 것이다. 지배의 근거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 그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규슈 지역에서 확장됐던 경계 지역으로 본다는 견해가 일본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일본에서 나온 이 견해를 다 지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라도 천년사에서 네. 도대체 어디에 여기에 이 지역에 발견되는 장고분 혹은 정방 후원분을 일본 외에 지배의 근거로 지금 서술하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보면 앞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있대요가 아니라 있어요. 137쪽 저 보고 있거든요. 네. 장고분의 그 주인공은 일본 열도에서 들어오되 이 지역 토착 세력의 승인 아래 주변 지역에 정착하였다가 현지에 묻힘으로써 당대에 끝나는 정치적 망명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예 그냥 적어놨거든요. 네, 정치적 네. 망명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이 지역을 뭐 군사적으로 싸워서 지배한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망명이에요. 네. 정치적으로 의탁해온 겁니다. 네.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도망와서 네. 백제나 혹은 뭐 그 지역에 가야나 이런 토착 세력들한테 자기를 정치적으로 의탁하고 나 좀 여기 살게 해주세요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일본식 고분을 만들어서 묻혔다면은 그게 어떻게 전라도 지역에 대한 지배의 근거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독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반박이나 이런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전라도 천년사를 저술한 분들 제가 이제 글을 이제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저는 이거 서술한 분들에게 저도 동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장고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장고분이라고 부르는 게 일본에서는 전방 후원분이라고 부르는 무덤이고 앞은 네모나게 생겼고 뒤는 동그랗게 생긴 위에서 내려다보면 약간 열쇠 구멍처럼 생긴 그 무덤 형식을 일본에서는 전방 후원분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한반도 내 영산강 유역에서 한 10여 개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끄러운 떨떠름한 유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은 임날분부설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임날분부설의 증거가 되긴 좀 어렵다라는 것이 한국 쪽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만들어진 시기도 굉장히 뒷시기이고 그리고 무덤이 여러 대를 이어서 지어진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한번 지어지고 더 이상 안 지어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 무덤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반도에서 이런 외계 무덤, 일본계 무덤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여러 설이 제시가 되었고 전라도 천년사 같은 경우는 망명객이다. 실제 실권이나 뭐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제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들에게 뭐 이용이 당하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위탁한 그런 외부의 망명객 정도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거슬릴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해석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더라도 해석 자체는 대단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해석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장고분이라고 부르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일본부서가 뭔가 엮여서 뭐 인식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한국에서는 요걸 장고분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일본을 연원으로 하는 무덤이고 거기서 전방 후원분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있는 이상은 그냥 전방 후원분이라고 불러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안 불러준단 말이에요. 일부러 장고분이라고 불러주고. 근데 이 전라도 천년사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일부러 장고분이라고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방 후원분이라고 부르면은 그건 잘못된 그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이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전라도 천년사를 지은 분들이 저술한 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야마토 외에 전라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로 허수아비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 광주 MBC 시사원에 그 5월 23일에 토론한 내용에서 이덕희 씨가 이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전라도 천년사에서 전라도에 있는 고분은 외계 고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기들은 백제 고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외에서 파견된 외인들이 지배했다고 쓰고 있지 않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라도 천년사 사권 150쪽에 있대요.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뒤에 슬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핵심은 이렇게 써놨는데 전라도 천년사가 방대하지 않냐. 그래서 분명히 핵심은 이렇게 써놓고 또 딴 데 가서 조금 다른 얘기한 거 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보냐. 바보지. 이런 내용들이 무수히 수도 없이 나온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열심히 넘겨가면서 이걸 어떻게 서술했나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덕희 씨는 2부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래요? 거기에 추동하고 있는 추동이라는 표현은 좀 객관적이지 못했네요. 거기 자기 거면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라도 천년사가 폐기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민주당 광역시당 이병훈 의원이었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인터뷰 내용이 보면 좀 굉장히 이제 허술하다는 걸 방금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의원 분들이 본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분들이라도 좀 부지런해서 팩트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진짜 그 페이지 들춰보고 정말 그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나 좀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사퇴하세요. 뭐 그 사람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이은재 의원인가. MS 썼다고. 비슷한 거죠. 이병훈 의원이죠.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님 증거 좀 가져오세요. 저희도 보고 싶으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저 굉장히 자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소울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안 했어요. 아니 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공인 그럼요. 공인분들이시니까요. 그렇죠. 공인이지, 공인. 이름 걸고 하는데 뭐. 자, 아무튼 그게 이제 야마토 외 세력이 영산강령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인 건데 사실은 뭐 이것도 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밑밥일 뿐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사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굳이 제가 그래 두 개로 나눠 놓은 건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 서기를 인용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 서기를 인용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들이 주장하는 건 요들이라고 하면 이제 요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친일 식민사관을 두고 많이 나온 지적이 임나일본부 설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서기를 인용 기술했다는 것. 요겁니다. 요것.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그게 뭐냐? 임나사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13개 파트에 달해서 요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를 인용했다. 이게 지금 계속 수식어를 지금 붙이잖아요. 네네네.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되는 일본 서기를 인용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인용했다는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앞에 수식어처럼 붙여요. 그 전라도 뭐 한반도 남부를
왜가 통치했다라고 기술한 일본 서기를 인용했다. 역사를 왜곡한 일본 서기를 인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서기의 가치, 일본 서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일본인들한테 일본 서기는 굉장히 불신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상징처럼 지금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일본 서기를 인용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거 선동이죠, 사실은. 선동입니다. 그거를 계속 비판을 했어요. 나와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왕인 박사, 뭐 노리치 사계 이런 사람들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거 지금 다 식민사관으로 모일 거냐 이렇게 하니까 태도를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는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라고 이덕일 씨가 역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기억해요. 일본 서기에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조작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일본 서기에 있는 그 사실뿐이라고 왜 생각을 안 하지? 근데 말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전에는 일본 서기를 인용하면 식민사학이라고 주장을 사실은 선동을 해왔던 것인데 일단 뭐 거기에 앞서서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 서기라는 책에 대한 간단한 뭐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죠. 어떤 책입니까? 일본 서기는 일본의 고대 역사서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략 한 8세기 무렵에 이제 율령 국가가 돼 가면서 천황제가 이제 확립돼 나갑니다. 소위 고대 국가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천황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식의 역사책이 서술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서기죠. 8세기 무렵에 이제 만들어진 역사책이고요. 다만 이제 일본서기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목은 일본서기인데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본서기가 상당히 중요한 사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게 천황의 그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윤색과 왜곡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덕일 씨 말이 이 부분은 맞아요. 사실도 있고 조작도 있고 왜곡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사료 비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해가면서 이 중에서 사실 부분이 어디일 것인가를 이제 추출해내는 작업이 이제 역사 연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라도 천년사에서 인용이 된 일본서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추출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실 부분이 서술에 이용이 된 거예요. 허무맹랑하고 그 천황을 위해서 윤색된 부분들은 당연히 사료 비판 과정에서 탈락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하자면은 이광래 선생님도 그때 TV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일본서기든 삼국서기든 관계투항비든 세상에 뭐 중국 정사든 뭐든 간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서는 없어요. 맞아요. 모든 사서는 어디까지나 이 고대인들이 쓰는 과정에서든 후대인들이 그거를 뭐 자기의 정치적 이유로 쓰는 과정에서든 어떻게든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착각을 했던 의도적 왜곡을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연구할 때는 반드시 비판적으로 그 인용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서술해서 한다? 그런 연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덕희 씨 되게 이상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데 삼국사기 삼국사는 우리나라 사서니까 그건 다 믿어야 돼요. 일본 서기는 일본 거니까 다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의 황당한 역사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역사 연구가 아니죠. 역사 연구자라면 우리나라 사서건 일본 역사서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사실을 전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를 다 검증해요. 모든 사료를 다 의심하고 검증을 해서 통과한 것들만 이제 역사를 복원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전라도 천년사에서 일본 서기를 사용한 것도 당연히 그런 엄정한 검증을 거쳐서 사료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사료 비판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여겨질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면 갖다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좀 부정확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윤색이 있거나 왜곡이 있는 역사서라고 해서 그걸 다 배제하고 거기에 나오는 지명 같은 것도 사용하면 다 뭐 그럼 식민사학자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 어떻게 좀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현대사적으로 예를 들면 전두환 회고록이 있잖아요. 전두환의 회고록도 엄연히 사료가 됩니다. 물론 전두환은 그 회고록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엄청나게 변명을 했을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구자는 이걸 인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전두환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대조해 보면 이 주장은 틀렸다. 이런 용도로도 인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용은 그걸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역사상을 구현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착각해 가지고 혹은 이제 이 고의적으로 뒤섞어 가지고 마치 전라도 천년사를 만든 사람들은 일본 서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선동이죠. 아니 2차 대전 역사를 연구할 때 히틀러의 나이투쟁을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한다. 아니 그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나치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나이투쟁 인용하면은? 두 분 다 이렇게 흥분을 아니 너무 어이없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 저급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주장의 수준이 너무 저급하고 악의적이기 때문에 갑갑하죠. 예, 갑갑해서 그랬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일반 대중을 대변하거나 이런 것라기보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네. 오히려 이덕일의 말이. 그럴 수도 이덕일 씨의 말이. 있죠. 왜냐하면 선동을 위해 만들어진 언설이니까. 네. 예를 들면은 방금 이제 기랑 선생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거니까 다 맞는 얘기고, 일본 서기는 일본 애들이 썼으니까 다 틀린 얘기다. 그 얘기 그냥 들으면 한국 사람도 그게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게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분 좋은 게 사실은 아니죠.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 게 연구가 아니라 그냥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역사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사료 비판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으면, 일반 대중들도 이게 익숙하게 들릴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한국 교과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믿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배워왔고, 일본 서기는 잘못된 역사서라고 배워왔었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금 기랑 선생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럴 수도. 이거를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설득해야 돼요. 아니, 정말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역사학의 방법론 같은 경우가 좀 저는 이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막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할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쓰여진다. 그렇죠. 이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쓰면 안 되고 자기에 불리하다고 막 숨기면 안 된다. 이거는 역사를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요 정도는 다 합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게도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덕목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역사학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데 지금 본질이 뭐냐면 이 이덕일 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덕일의 주장을 받은 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 지자체 의원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역사학자들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그런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하지 않는 건 당연히 선동 때문이죠. 저놈들은 그런 놈들이야. 식민사학자들이야. 라면서 일단은 그렇게 때리고 시작하니까 당연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사회에선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지식과 정보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법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뭐 법무사든지 변호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거고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정보나 지식을 얻고 싶다면 의사나 약사들이 하는 말들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직업의 윤리관에 충실하게 100%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제 가장 최선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는 이 기대감 예, 그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유독 이 역사 쪽에는 그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잖아요. 신뢰죠. 사회적인 신뢰죠. 그렇죠. 저 집단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깨졌을까요? 왜 깨지냐면 그게 제가 이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이덕일도 뭐 그 중에 이제 제일 최근에 아이일 뿐인 거고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디서 한 번쯤 그렇게 주워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나 뭐 식민사학자고 친일파고 뭐 그렇대 이런 식의 얘기를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그냥 한 번은 주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럴 거란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학에 대한 이런 일반 시민들의 이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제 이런 사이비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짐이고 네. 안 좋은 역할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조롱보다는 설득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서기와 관련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저술한 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했는지 실제 네. 전라도 천년사의 이 부분을 제가 찾아왔어요. 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들이 이제 칠지도 관련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네. 전라도 천년사의 4권, 선사고대의 이 3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162쪽입니다. 저 네. 보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페이지까지 밝히지 않습니까? 이덕일 씨. 응?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칠지도에 대해서 일본 서기에서는 이 친미다레를 비롯한 이런 몇 가지 이 소국들 이걸 백제에 하사했고 네. 요거에 감사하는 뜻으로 칠지도와 칠자경 같은 보물을 바쳤다. 이렇게 일본 서기 신공 52년조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석해 왔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전라도 천년사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가라 칠국 평정 설화가 일본 서기 편찬사국의 창작과 윤색 그리고 백제의 외교적 주장으로 이루어진 허구와 과장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아하. 현재 한일 고대사학계의 연구자 중에 이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 이게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죠? 들어가 있는 네, 그대로 텍스트를 네.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가 가야를 정벌했다는 것이나 백제가 왜에게 가야의 땅을 선사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 서기를 이용할 때 전라도 천년사를 저술한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들을 크로스 체킹해가면서 이게 믿을 수 있는 부분들만 믿고 윤색이 됐다고 판단되는 역사를 왜곡했다고 보는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역사 소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여기에서 이제 도민연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500만 예. 전 정말 500만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칭 500만 연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네. 일본 서기의 신공기 내용을 쓰고 있다. 네, 예. 이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 오히려 전라도 천년사에는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심 좋은 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 특정 지역을 점령해서 그것을 타 국가에 양도해준 인심 좋은 국가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즉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의미로 신공기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일본 서기를 보고 있죠. 전라도 천년사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지금 그 500만 도민연대에서 주장하는 신공기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 대한 이야기들, 인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찾아보시면 다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한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혹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도 인용을 하죠. 요수법이 사실은 옛날에 김영구 교수가 이덕기 씨랑 이제 한번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똑같았어요. 김원규 교수가 임날본부서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도 이덕기 이 임날본부를 추정하는 책을 썼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막 모함을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수법입니다. 실제로 전라도 천년사를 지은 분들의 포지션은 이건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일본 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죠. 다만 전라도 방금 이제 쭉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전라도 그 일본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사료 비판하고 난 뒤에도 이게 사실을 적어놨었던 사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록들이 그런 거는 또 차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 서기에는 뭐 사실도 있고 조작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곡도 있고요. 왜곡도 있고 예.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면 왕인 박사 그리고 뭐 노리치 사계 이런 담징 담징 이런 것들은 사실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유는
이게 되게 기묘한 논리인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삼국사기에 안 나오고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이유는 일본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서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명들 있잖아요. 네. 임나라든가 이런 지역명들, 반파 이런 지역명들, 이 지명들도 역시 일본서기에만 나온다. 그거는 이 지명들이 다 현재 일본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되게 희한한 논리를, 단순하게 희한한 논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아니, 근데 이 말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논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요. 일본에만. 어차피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사료를 안 본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의 주장에 말만 듣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사료를 읽는 사람들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료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완전히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논리라면, 만든 논리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게 네. 일단은 사실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틀린 거죠. 왜냐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임나라는 용어는 네. 일본서기에만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 임나라는 용어를 이제 한반도 내에서 적용해서 쓰면 그건 식민사학이다. 원래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참이 아니거든요. 예, 임나라는 용어는 일본 서기에 많이 나오지만 한국 쪽의 역사서에도 많이 나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삼국사기에도 나오고요. 이덕희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관계토항비에도 나오고 진경대사 탑비에도 나오고 중국의 역사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건 일단은 임나라는 용어는 일본 서기에만 나온다란 말도 일단은 거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약 참으로 간자 그 위에 쌓아 올렸던 논리 구조는 당연히 다 무너져야지. 지금 건물의 기둥이 다 부서졌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인정 안 해요. 그냥 못 들은 것이냐? 딴 데 가서 알려줬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나와요. 잘 모르셨나 본데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딴 데 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임나라는 용어는 일본 서기에만 나온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다녀요. 왜냐면은 그게 선동하기가 좋거든요. 왕인 담직은 일본서기에만 나온다. 일본에서만 활동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 반파란 지명은 일본에 있는 지명이어야만 된다. 일본서기엔 특히 왜 야마토 정권이 이 지역들을 정복했다고 나온다. 그러면 이 지명들을 한반도에 가져다 끌어드는 사람들은 이 의도가 뭐냐? 바로 한반도 남부가 임나일본부에 의해서, 외에 의해서, 야마토 외에 의해서 지배됐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논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뭐가 약간 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논리가 A, B, C 이렇게 나갈 때 딱딱 이렇게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일본에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만 있다고 한 사실 자체가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틀렸지만 그게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나요? 뭐 걔네는 그렇게 이해하면 예. 뭐 아무튼 예. 네, 뭐 굳이 이해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게 몇 가지 이제 첨언하자면은 일본 서기에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그 삼국이 일본에 가서 활동한 기록이 없잖아요. 예, 안 나오는데 일본에 가서 군사 활동을 하거나 한 아주 기록이 안 없진 나오고. 않죠. 예, 뭐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사람 보낸 얘기 같은 건 있죠. 네, 가서 군사 활동을 하거나 했던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일본에 가서 어디를 들렀다거나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한반도에서 활동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서기를 작성할 때 백제 측 유민들이 가져온 백제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면서 그거를 이제 당시 외도 이제 한반도 가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교묘하게 외가 주도한 것처럼 또 외 그 천황이 주도한 것처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갖다 쓴 거죠. 갖다 쓴 건데 그러면서 한반도 지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조건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서기의 전체적인 그 흐름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은 저는 맥락 가리지 않고 그게 한번 해서 활동해도 뭐 이거 다 모르겠고 일본 서기에 나온 지명은 무조건 일본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게 왜냐면 일본 서기에는 그렇게 지명만 이렇게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역사서라면 예, 한반도에 있었던 거죠. 예. 사람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막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제 왕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에서 뭐 정변이 백제도. 일어난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 내 고구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다 건너 한반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걔네들이 얻은 정보 혹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인들이 가져간 백제의 역사서들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취합해서 그걸 뭐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좀 윤색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일본 서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한반도 내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의 이런 여러 가지 뭐 활동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 내에서의 일만 일본서기에 적혀 있어요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일본서기를 읽어보면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이덕일과 사이비 역사학 쪽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인 도민연대라고 하는 분들과 민주당, 그다음 뭐 여기는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죠. 익숙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큰 두 개, 야마토 외 세력이 영산강역을 지배했다는 주장과 일본 서기의 뭐 이런 주장 몇몇 주장들을 갖다 썼다라는 건 그냥 뭐 사실이 아니다. 네. 뭐야? 이거 너무 뭐가 있어야 비판을 뭐가 있어야 할 이게 텐데. 비판을 할 텐데.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이상한 소리죠. 네, 주장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야기를 할 게 많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는 걸 도대체 어떻게 네. 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덕일은 허수아비 치기의 이 달인이에요. 네. 하지만 이 500만은 아닐지언정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거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의원들도 이렇게 그래? 넘어가죠.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뭐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일본서기 이야기만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달리는 댓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힘든 거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서기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거짓된 뭐 이덕일과 사이비 역사학류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전라도 천년사라는 이 프로젝트가 5년이나 진행이 되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자들이 함께 했었던 이 큰 프로젝트가 자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이비 역사의 선동에 대한 역사학계 입장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 읽기는 조금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비 역사의 선동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최근에 어떤 이런 모양새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이 전라도 천년사의 발간을 막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걸 좀 진단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까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식민사학의 문제들이나 이런 거 이제 지금 학계에서 많이 넘어섰다 이미.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저급하다. 저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 성명서를 낸 겁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될 거고요. 요것만 좀 읽어보죠. 제일 뒤에 이제 마지막 하나. 그거만 좀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고하는 어떤 그 내용인데요. 하나, 사이비 역사를 강변하는 이들은 역사학계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와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언론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언론은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사안을 냉철히 판단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라. 책 좀 보고 쓰란 얘기예요. 그렇죠. 왜 사실 확인도 안 하니까 그거 뭐 영어로 중국어로 돼 있나요? 네? 아니 뭐 다 읽으면서 왜 한글로 돼 있는 책을 안 읽고 너무 글을 써요? 나 지금 어떻게 중간 이건지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경향신문에서 정말로 이 책을 읽어보고 좋은 기사를 쓰신 분도 실제 거기는 있어요. 실제 내용은 본문 인용하면서 여기 보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아직 몇 개 남았습니다. 하나, 정치인과 중앙지방정부는 학계 성과를 면밀히 살펴 의견을 경청하고 각종 정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라. 하나, 시민사회는 비합리적 주장에 선동되지 말고 사이비 역사의 실체를 직시해주기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잠깐만요. 저는 이거 학회 이름 한번 좀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저로 선언했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단히 많은 역사 관련 학회가 실명을 걸고 이 성명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나다 순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야사학회, 고구려 발해학회, 고조선 단군학회, 대구사학회, 백산학회, 백제학회, 부산 경남사학회, 신라사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전북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탐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호남사학회, 호서고고학회, 호서사학회, 강원사학회, 역사학회, 영남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다 했네요. 그냥 웬만한 역사 관련된 단체들이 고고학 쪽도 포함해서 네. 다 이 성명서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 모든 학회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다 무슨 식민사학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현대사 연구자인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만 3개가 있는. 그렇죠. 네, 그만큼 거의 다 지금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네. 이 성명서에서 네. 일단 사이비 역사라고 명확하게 지칭해 준 게 네.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아까 기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수아비 그 치기 말 그대로 그 지금 사기거든요. 사기 행위를 하고서 일종의 뭐 블러핑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실체를 전혀 모르고 여전히 학자 대 학자로 지금 뭐 학문적인 토론을 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남쪽에서 이걸 당한 거예요. 당하면서 지금 뭐 큰 충격을 지금 받으신 건데 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다만 사입이에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학문적인 어떤 연구 역량 이런 게 지금 없는 사입이고 말 그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성립을 하려면 그게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야지 그게 학문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결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식민사학자라면서 그냥 마녀사냥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참 역사 연구 쉽게 하는 거죠. 참고로 하나 이건 좀 네. 제가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게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부른 걸 보고 저도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역사학계에서 이런 용어 잘 안 쓰거든요. 정말 이게 많이 화났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호칭을 이제 사용했는데 제가 제안했습니다. 예, 그 전에도 제가 또 제 얼굴에 광을 한번 내야지. 그 전에 이제 이문영 씨가 유사 역사학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용어가 사실 의미는 같아요. 사이비 역사학이나 용어는 같지만 그냥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가 유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사 역사학이라는 것은 비슷한 역사학과 비슷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학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군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사이비는 이 비자에 어쨌든 방점이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하면 진짜 역사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용어를 씁시다라고 첫 그 모임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요거를 썩 이제 막 받아서 사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되게 착해요,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식민사학자요, 매국노요, 뭐 온갖 욕을 들으면서도 차마 저놈들 사입이에요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데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제 부딪히고 토론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의견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를 사입이라고 이제 직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유사역사학이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간혹 이제 저희 취지에 동의하시거나 혹은 사입이라는 용어의 어원이나 이런 거에 충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용어를 좀 쓰시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선호되는 용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이비 역사 그러는데 사이비 역사학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냐, 학문적 범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려고 논문 쓰려고 지금 그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학문적인 범주에서 무슨 정확하게 개파나 뭐 분류를 지금 학술적으로 나눠서 만든 용어가 아니었는데
왜 사이비 역사라는 용어를 학문적 규정되지 않은 용어를 함부로 쓰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입장에서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사시는 분이 갑자기 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진짜 많이 해요. 예. 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한번 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한번 시간을 들여서 이거 좀 규정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이제 저희 다른 논문들 읽다 보니까 실제로 뭐 유사 역사학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싶은 논문도 있어서 저는 나중에 차후에 그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뭐가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저도 어제 뭐 발표도 하고 막 이러느라고 바빴는데도 이거 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부차적인 거고. 그게 컸겠네. 네. 근데 일단은 정리가 안 돼요. 왜냐?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없는 이야기에 혹하지? 라고 했을 때 두 꼭지가 아까 이거거든요. 야마토 외세력이 영산 강력을 지배했다랑 일본서기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썼다라는 이건데 사실은 이걸 곰곰이 이건데 이게 왜 정리가 안 될까 스스로 방송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봤더니 이건 그냥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감정이에요. 이들이 주장을 하는 근거나 이게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만 만약에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덕희 씨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네. 자, 보십시오. 야마토 외가 영산강을 지배했답니다. 이거. 감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어디에 근거했다라는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 서기가 뭔지 아십니까?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는 그 외국 이 사설을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마토해가 한반도를 지배했다라고 서술한 일본 서기를 인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거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찾아봐요. 네.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네. 왜냐? 바빠 죽겠는데 뭘 찾아봅니까? 네. 한국 사회가 되게 병들어 있는 게 이런 식의 그 허수아비 치기가 되게 만연해요. 이게 역사뿐만 아니라 저는 맞아요, 친중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근거 없는 그 스펙트럼으로 그 자기들 정적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대편을 몰아넣고는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 대선이나 총선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고 저는 지금 이 이덕희 씨가 하는 짓도 똑같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서, 과거의 어떤 낡은 역사학 체계 속에서 공부해오고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조금 과도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관념을 들어올리면서 그걸 선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전혀 실체가 없는 내용을 지금 방송에서 공중파 MBC나 이런 데서 또 그 정치인들, CEO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의 그 반대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착각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때리기 위해 지금 열중하고 있는 되게 어이없는 지금 뭐 난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병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지식과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편을 먼저 살피는 거야. 그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당한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냥 저거 우리 편이 한 얘기야? 아니면 쟤네 편이 한 얘기야? 이거 먼저 판가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이 한 얘기 같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거고 나의 적이 한 얘기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되게 팽배해요. 이게 아마 SNS나 뭐 이런 것들의 좀 문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인 사람들, 자기가 친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글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추천해서 보여주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만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강화되는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똥은 역사 학계가 싼 거라고 생각해요. 전 왜냐? 교과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예. 굉장히 강고하고 강력한 민족주의적 서술 속에서 이거 한국 안에 있는 과거 의외의 다른 존재들은
타자화하고 네. 적대시하는 서술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게 일반 대중입니다. 네, 예. 그분들 입장에서 야마토 왜가 영산강을 지배했대. 아니 이거를 인용하고 있는 일본석이라는 사설을 연구자들이 쓰고 있대라고 하면 네. 속아요. 그렇죠. 속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토론해한대라고 봐요. 근데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석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느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야마토 왜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복잡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뭔가 대등한 논쟁인 것처럼 느껴요. 그걸 구구절절 네. 나가서 설명해주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주 앉을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네. 어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거는 네. 있을 수 있죠. 애초에 이 국가가 이 이 역사 쓰기를 하는 거에 관여하는 것 자체 이게 아예 필요 없는 일이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한국 사회의 어떤 이런 강고와 민족주의적 서사와 이게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들이 이거를 이덕일의 주장과 맞물리게 되는 거는. 그렇다면 역사학계에서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간 네. 사실 역사학은 그런 학문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시각과 시선 속에서 연구되는 학문이야를 보여줄 필요도 있는 시점이진 않나. 근데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한국사의 원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한국사가 그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생존해 온 면이 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치가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학문이야라는 식으로 좀 기생해 온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서양사 하시는 분들이나 동양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뭐 수능에 뭐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힘겨루기가 좀 있잖아요. 어쨌든 한국사가 그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존재 가치를 어필해 왔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돌아온 거죠. 부메랑이 되어서 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쇼비니즘의 내성이 없는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야 한국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반성과 자체 비판 같은 것들은 필요한데 그건 좀 나중 일이고 네. 아무튼 지금의 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저급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방향도 완전 정반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해결을 하자. 요거부터 일단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의 문제는 그 자체대로 또 다른 트랙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밑밥을 깐 거는 사실 저희 소울 선생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가 밑밥을 깐 건데 말씀 시원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요? 약간 이 전라도 천년사. 뭐야. 네네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엄청 성토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밑밥을 깐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뭐 지자체와 뭐 이제 뭐 그 주도로 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쓴다. 이런 사업을 한다. 뭐 그거는 분명히 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비판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전에 낙랑군 관련해서 2016년, 17년에 계속 대응을 할 때 네. 동북아 역사 지도 관련 논란 관련해서 그때 제가 정작 연구자로서 공부를 한 연구자로서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 대해서. 이덕일 씨는 그 지도에 낙랑군을 평양으로 써놨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식민사학이 뭐 동독공정 다 논리 다 인정해주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 지도에서 뭐 제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역사 지명이라든가 네. 또 경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로서 제가 비판을 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그 끌고 들어가서 저기 옛날에 저 낡은 논리로 이 동북아에서 지도 사업을 비판해 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지도 찬송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지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과연 검증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반성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학자로서 꺼내놓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없게 돼버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전라도 천년사 관련해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서술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학술 토의를 한다면은 학술 대회 연구자끼리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친밀한 논쟁과 비판할 점들, 수정할 점들을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진전인데 이 사람들 이덕일 씨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허섭이 세워가지고 이상한 식민사학 논란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는 전라도 천연사 편찬 지금 해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찬송론자가 그냥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한 태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퇴행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학문적 입장에서도 너무 큰 낭비이고 지금 뭐 너무 큰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지도 사업과 이 전라도 천연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세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그럼요.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학계에서 우리가 더 그런 논의를 네.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역사를 물론 지역사 이게 사실 뭐 전라도 천년사가 진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뭐 지역사나 어떤 미시사적인 접근이 맞느냐 이것도 논쟁의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야, 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미시사나 지역사가 진짜 이런 게 맞아? 뭐 유럽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국가사 안에서의 지역사 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이나 요런 좀 맥락들에서 서로 간에 좀 또 논쟁이 일어나면 좀 다음에 또 다른 지역사 쓰기가 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갈 텐데 네. 지금 이제 소울 선생님 말씀은 이게 갑자기 또 무슨 식민사학이니 임나일 본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를 역사학계가 지금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전라도 천년사만이 정답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논쟁이 우리가 오늘도 지금 좀 그렇게 돼버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를 네. 저희가 마치 네. 전라도 천년사가 유일한 정사고 네. 이거를 비판하는 저들이 이상하고 이런 식의 방송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소울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맞아요. 그게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아마 연구자들이 비판할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너무나 저급한 수준의 얘기로 다 그냥 휩쓸려가 버린 거지, 진흙탕 속으로. 저도 전라도 천년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불편한 지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장고분, 전방후원분을 굳이 장고분이라고 바꿔 부른다든지 예컨대 지역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특징인데 자신의 지역을 그래도 뭔가 되게 좋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지역사 친화적인 해석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약간 객관성을 약간 좀 잃었다라고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서술들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지역사에 좀 보이는 특징이에요. 이게 지역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럴 수 있겠네가 아니라 에이 저 사람 저 지역 사람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좀 이렇게 생각되는 서술들이 사실 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사가 한편엔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편에서 또 다른 입장을 가진 또 역사사가 또 존재하면 그 두 개 다 보면서 이제 뭐 비교 대조하면서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역사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실제로 지역사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지역사는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맛집 거리가 있어요. 그 맛집 거리 중에서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이 맛집의 이 주인을 찾아가서 인터뷰 따는 거예요.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으며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으며 뭐 등등등 그 사람의 개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 이런 작업들도 요즘에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좋아요. 그런 지역사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5천년사, 1000년사, 3000년사라고 해서 고조선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네. 도마다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를 쓰는 게 뭐 정당하냐 이런 것도 물론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걸 중심으로 고조선까지 다 묶어서 그럼 뭐 강원도 천년사, 뭐 경상도 천년사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뭐 사실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경상도 천년사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강원도 천년사도 할 수 있고. 네. 그거마다 뭐 지역 뭐 지자체별로 뭐 수십억씩 줘가지고 지역사 쓰는 게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논란은 전혀 다른 쪽으로 되고 맞아요. 있다는 게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참고로 거의 저는 그런 식의 역사 소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사를 예. 너무 사랑하시는 그럴 수 있는데 예. 뭐 저희 다른 입장도 분명히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근현대사는 입장에서 보면 더 또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조금만 요만큼만. 뭐, 왜 이렇게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역사를? 왜냐면은 네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국사라는 것은 네. 중앙에서 바라본 역사예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데 요거를 다른 방향에서 어쨌든 이 한국 전체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지방의 시선에서 한국사 전체를 바라보는 건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사가 여러 가지 뭐 비판받을 부분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전라도 천년사가 쓰여졌느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게 34권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네. 그게 건설적인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네. 그것이 건설적인 논쟁이지 이렇게 아휴 무슨 뭐 야마토 외가 뭐 어디 영산강을 어쨌냐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1부는 마치고요. 네. 2부에서는 말 나온 김에 이덕일 이가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덕일 씨가 주장하는 뭐 요즘 뭐 광주 MBC 이런 데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나 보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